이 두 가지 말에 속지 마세요. 남들 다 이 정도는 한다. 인생에 한 번뿐이다. 꼭 끝나고 나서 그런 거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. 저랑 남편 둘 다 1순위로 뽑은 건 웨딩홀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. 하객들이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.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날씨도 너무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뭐 주차, 뭐 교통 다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결혼식장은 되게 흠잡을 데 없이 잘 한 것 같아요. 결혼식 날도 액자를 안 가져갔어요.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짐이고 저희는 DID라고 그 띄우는 맞아요. 거 있잖아요. 그거가 서비스로 무료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액자를 안 가져갔어요. 식장에서 만족도가 높으신 이유가 있네요.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사진 너무 좋아요. 원본 자체가 너무 잘 나왔어요. 저희는 그 모바일 청첩장에 원본 사진도 많이 넣었어요. 아무 보정도 안 들어간 걸로도 막 넣었어요. 미니스트로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신랑 예보. 계약금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추가금이 또 따로. 좀 아깝고, 그러니까 물론 오빠한테 돈을 쓴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. 140, 150을 쓴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 기분이 나쁜 거지 그 돈을 쓴 건 아깝진 않아요. 그다음에 반지 이렇게 안 끼고 다니니까 조금 아까워요.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활용을 좀 잘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. 네일아트 그거 안 받아도 되면 전 안 받아도 되는 걸 추천해요. 저 일단 손톱 다 찢어졌어요 지금. 근데 이게 많이 보여요. 부케 잡고 클로즈업 샷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많이 찍혀서 생손톱보다야 낫긴 한 것 같아요. 저는 플래너님이랑 되게 잘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요. 저한테 영업을 하지도 않으셨고 제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되게 명확하게 주셨고 답변도 빠르시고 그냥 서로 딱 그런 일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깔끔한 너무 내 신부님 사랑하고 막 이렇게까지 전 바라지도 않아요. 뭐 처음 봤는데 뭘 사랑해 사랑하긴 그런 뭐 너무 막 과한 감정 표현보다도 그냥 서로 일 처리 깔끔하게 탁탁탁 이렇게 끝내주셔서 전 오히려 좋았어요. 자기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만약에 드레스가 저가 원하는 진짜 명확한 취향이 있었다면 플래너님 굳이 막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평일에 시간이 많고 제가 조금 프리랜서로서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찾아보고 계획 짜고 이런 거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. 근데 만약에 맞벌이를 하는데 회사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명확한 취향이 없이 좀 추천을 많이 받고 싶고 찾아보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은 플래너님이랑 같이 준비하시는 게 시간적, 정신적으로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. 플래너님이랑 한다고 저 더 비싼 것 같진 않아요, 사실.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휴 할인을 무시할 수 없어요. 플래너님을 낀다고 해서 비용이 더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단골 손님 같은 느낌이라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. 플래너님이 저는 좀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. 예를 들면 제가 뭐 메이크업샵이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메이크업샵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 바로 콜 약간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일 처리가 빠르더라고요, 이게. 플래너님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는 거죠? 그쵸. 제가 소속된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면 그게 이제 뭐 스드메 업체에도 가고 그 회사한테도 가고 플래너님도 수수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결혼을 할까 정도에서 박람회 가는 거 별로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그 예복을 예약을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뭐 아직 뭐 결혼 날짜도 안 정해졌는데 오늘 예약하고 간 사람들도 있다면서 다른 사람 계약하고 간 거를 막 보여주세요. 그 나중에 취소하면 위약금이거든요. 근데 우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현명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릴 필요는 있다. 내가 이건 계약을 하겠다. 이거는 상담만 받겠다. 이거는 상담 받는 거 여부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도 있겠다. 요 정도 선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담을 받고 거절하셔도 돼요. 상담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30분을 잡아 먹었는데 여기서 거절하고 가기가 그냥 계약금만 걸고 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. 그리고 혜택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. 네, 이 혜택은 다음번에 와도 비슷한 구성으로 있어요. 뭐 할인 혜택일 수도 있고 뭘 추가로 뭘 더 증정해 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레이드를 올려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다양해 업체마다. 여기선 신부 관리는 전혀 돈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예복 상담받고 있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신부 관리 테이블 앉아있더라고요. 제가 너무 이제 한 2시간 상담 받으니까 기가 빨리고 정신이 없고 당이 떨어져서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돈을 안 내면 안 보내주세요. 그때 싸웠어요 신랑이랑. 그래서 막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손이 저를 잡는데요. 한복업체인데요. 허니문인데요. 이러면서 내가 저 밥 좀 먹게 해주세요. 이러고 나왔다니까요.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. 2시간 반 정도 상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. 청첩장 줄 때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지?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전 그래서 청첩장을 주기 1년 반 전부터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이랑 좀 꾸준히 연락했어요. 생일 때 뭐 이렇게 안부 전하고 뭐 새해 안부 전하고 그냥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땐 결혼 얘기 안 하고 뭐 잘 지내? 뭐 생일 축하해? 뭐 조만간 한번 보자? 뭐 이런 얘기를 한 1년 반 전부터는 그냥 했어요.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은.
진짜 친한 친구들 말고 뭐 회사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많이 했어요. 저도 청첩장 모임을 저는 한 명씩만 만나가지고 저는 그 그룹이 없어요. 잘 한 명씩 친하거든요. 이렇게 꽤 들었던 것 같아요. 돈이. 그냥 오랜만에 내 친구 만나서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막 결혼 비용이 어쩌고 이렇게 시작하면 결혼 못해요.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. 자기 형편에 맞게 욕심껏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남의 말 듣지 말고. 돈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 꼭 쓰시고 아낄 때서 확 아끼셔야 돼요. 근데 이제 10만 원, 20만 원 아끼지 마시고 100만 원, 1000만 원을 아끼세요. 그래야지 전체 볼륨이 줄어요. 뭐가 100만 원, 200만 원 모아놓고서 결혼한다 그러면 이거는 양아치고. 근데 그게 다 다르잖아요. 예를 들면 누군가는 집에 뭐 빚을 같이 갚아야 되는 가장 역할의 자녀일 수도 있는 거고, 아니 누구는 되게 잘 사는 집 자식일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얼마라는 기준이 저는 조금 어려워요.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너는 1000만 원밖에 못 모았으니까 결혼 못해.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. 무슨 사정이냐. 뭐 예를 들면은 씀씀이가 너무 커 애가 헛바람 들었어. 그런 사람은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결혼하기 좀 그렇잖아요 사실.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도 둘이 합쳐서 전셋집 하나 구할 정도면 좋지 않을까. 대출 껴서라도. 얼마냐가 다르지만 집이 제일 중요하니까. 오빠 같은 경우는 또 친구들 말을 좀 듣고 괜히 이때 네가 자린고비처럼 또 굴었다가 여자애가 서운해하면 평생 간다. 엔간하면 맞춰줘라. 약간 이런 말 어디서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제가 뭐 하자는 거에 있어서 그거 너무 비싸. 하지 마.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. 사실 근데 고마운 부분이에요. 근데 다만 저가 욕심낸 부분도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웨딩홀을 고를 때 저기랑 KT랑 최종까지 고민을 했는데 루나미엘레가 조금 더 비싸요. 근데 오빠는 오히려 루나미엘레 하고 싶어 했어요. 근데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가 더 합리적이야.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. 제가 처음부터 반지는 백화점 가지 말자.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. 서로 그 선을 맞춰간 것 같아요. 근데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저한테 말을 안 했겠죠. 얘랑 결혼해도 되나? 뭐 이런 걸 고민했나? 고민이 되는 부분은 돈 안 쓰셔도 돼요. 꼭 하고 싶은 건 돈 쓰시고 이걸 해야 되나 싶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네일 아트 꼭 해야 되나? 그럼 안 하셔도 돼요.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막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좀 너무 부담된다. 그럼 자기가 부담이 안 되는 선까지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말에 속지 마세요. 인생에 한 번뿐이다. 남들 다 이 정도는 한다. 이 두 가지 말에 속지 마세요. 네, 물론 자기가 꼭 해야 되고 그거에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 하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꼭 끝나고 나서 그런 거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. 저도 헤어 변형 촬영할 때 헤어 변형을 하면 되게 만족도가 높다. 그건 진짜 돈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도 그걸 불러야 되나 싶어 한 3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것도. 근데 안 했는데 괜찮았어요. 머리보다는 내 표정이 더 중요하더라고요. 큰 돈 들어가고 자기 가족 엮이면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아니 평소에 뭐 데이트 비용 10,000원, 20,000원, 뭐 10만 원 이렇게 드는 거는 뭐 쓸 수 있죠. 뭐 돈 벌고 사회인으로서 일을 하면. 근데 내가 막 100단위, 1000단위 내가 모은 돈의 막 한 절반 가까이를 써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집 구하고 막 이러다 보면 대출 받아야 되고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랬네, 우리 아빠한테는 왜 이랬네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. 결혼 준비하다가. 근데 그기가 이제 협의가 되냐, 이 사람이랑 대화가 잘 통하냐.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. 이거는 모든 분들이 보셔야 되는.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 돈 들어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냥 결혼식 뭐 그 20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큰 돈 쓰냐 하는데 결혼식 20분보다도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나의 한 20년, 30년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. 돈 쓰면서 서로. 보통은 또 여자들이 욕심 많이 내잖아요. 얘는 뭔가 평소에는 검소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고. 이 오빠는 나한테 너무 다정했는데 자기 가족이 끼니까는 완전 태도가 돌변하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.